네, 저희는 웹 서비스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웹 서비스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 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테이블이 두 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은 어떤 테이블이냐면 보드라고 하는 테이블이고요. 보드 S가 붙어 있습니다. 보드라고 하는 테이블이고요. 8개의 컬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컬럼의 의미는 글 번호, 글 제목, 본문, 작성자 아이디, 작성하거나 수정한 시간, 조회수, 댓글 수. 만약에 첨부 파일이 있다면 첨부 파일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이런 데이터, 이런 레코드를 가질 수 있는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에다가 저희가 만들었죠. 만들고 그리고 그 더미 데이터 2개 정도를 저희가 인설트를 해봤어요. 인설트가 되는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회원가입 처리도 할 거예요. 새로운 회원가입, 뭐 회원 탈퇴 그런 것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비밀번호 변경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게시판에 있는 글들을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기능들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테이블이 유저스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유저스에서는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포인트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용자가 글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을 다는 경우에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각각은 그 MVC 디자인 패턴에서 모델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오전에 클래스 2개를 설계를 했습니다. 하나는 보드, 하나는 유저. 아까 제가 오전에 여기 클래스 이름을 유저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S를 붙였던 것 같아요. 클래스 이름을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S자를 뺐고요. 유저라고만 했어요. 그 이유는 이 클래스는 한 사람의 유저에 대한 레코드들을 저장하는 클래스고 보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게시글에 대한 하나의 레코드만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S를 써버리면 조금 내용이 좀 이상해질 것 같아서 클래스 이름을 유저스에서 유저로 변경했어요. 클래스 이름을 변경을 하실 때에는 클래스 이름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리팩터 리네임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클래스 이름에서 리팩터 리네임을 사용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래스 오른쪽 클릭 리팩터 리네임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S자를 빼버렸습니다. S자를 빼버리고 유저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이렇게 했고요. 보드부터 다시 보여드릴까요? 보드는 안에 내부 클래스, 추상 내부 클래스가 있는데 테이블 이름과 컬럼 이름들을 상수로 정의하고 있고요. 이 상수들을 멤버 변수로 정의하고 생성자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게터와 세터를 만들었죠. 유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내부 클래스는 테이블의 이름. 테이블은 유저스라고 S를 붙였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의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유저들에 대한 레코드 여러 개가 저장되는 거니까 여기는 S를 붙였고요. 유저 아이디, PWD, 이메일, 포인트 이게 컬럼 이름들이고요. 점심시간에 이거 다 하셨죠, 여러분들? 네. 유저 아이디, PWD, 이메일, 포인트 멤버 변수로 선언을 하셨겠죠, 당연히.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은 문자 열이면 되고요. 포인트는 뭐 10점, 20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인트면 충분할 거예요. 인트면 될 거고요. 생성자는 그 자바빈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바빈이 디폴트 생성자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 반드시 만들어 주시고요. 밑에 있는 생성자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다면 디폴트 생성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자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 주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얘는 반드시 오버로딩을 해주셔야 돼요. 네. 생성자 오버로딩을 해주셔야 두 개가 생겨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도 있어야 되고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둘 다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디폴트 생성자는 모든 값들을 null, 제로로 초기화해주는 생성자고요. 여기 있는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는 전달받는 값들이 있겠죠.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포인트에 전달받는 값들이 있을 텐데 그 값들로 멤버 변수들을 값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생성자 역할입니다. 되셨죠? 게터는요. 게터는 아이디 리턴하는 거, 세터는 아이디의 값을 세팅하는 거. 그래서 게터인 경우에는 리턴 타입이 있고요. 리턴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세터인 경우에는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보이드예요. 대신에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죠. 파라미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그 변수 이름을 만드실 때 제가 여기를 전부 다 소문자로만 써버렸어요. 그렇죠? 전부 다 소문자로만 써버렸고, 자, 이런 경우에는 게터를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유저 아이디에서 첫 글자만 U로 만들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소문자로 만들어요. 세터를 만들 때도 set 다음에 유저 아이디에 U자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전부 소문자예요. 만약에 여기를 대문자 i라고 썼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대문자 i로 바뀌었을 거고 여기도 대문자 i로 바뀌었을 거예요. 네. 이 게터와 세터를 만드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바 빈이나 JSP 그 액션 태그 있죠. 액션 태그나 혹은 JSTL 혹은 EL 특히나 EL 저희가 앞으로 EL을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EL을 많이 사용할 건데 이 EL에서 요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변수 이름을. 대소문자가 바뀌면 안 돼요. 대소문자가 바뀌게 되면 게터나 세터를 제대로 못 찾아요. 어제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게터와 세터를 만드실 때는 source generate getter setter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하셔서 여기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름들을 그대로 이용을 하세요. 그러면 모델 클래스 만들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get 포인트와 set 포인트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다들 되어 있으시죠? 다 되어 있으십니까? 안 되신 분 없으시죠? 네, 여기까지 코드는 제가 GitHub에 다 업로드를 해드렸었어요. GitHub에 업로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점심시간에 깜빡하고서 녹화한 거를 업로드를 안 했군요. 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다시 강의 노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 거다. 이런 게시판과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 거고요. 자, 저희가 어떤 구조로 만든다 그랬어요? 이런 구조로 만든다 그랬어요. 자, 저희는 지금 어디까지 끝낸 거냐면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드는 것과 필요한 테이블들을 생성을 했어요. 필요한 테이블들을 이렇게 생성을 했죠. 그리고 이 테이블에 해당하는 모델 클래스까지를 완성을 했어요. 모델 클래스까지를. 자, 이제 우선 무엇을 할 거냐면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만들고 서블릿으로 만들 거예요. 여기에서 서블릿이 직접 HTML을 만들 게 아니라 서블릿은 JSP를 호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JSP로 리퀘스트를 전달을 한다는 얘기죠. 요청을 전달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요청을 전달하는 방식에는 forward 방식과
포워드 방식과 리다이렉트 방식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요청하는 주소가 바뀌지 않는 거는 포워드 방식인가요? 리다이렉트 방식인가요? A라 1번 JSP를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HTML을 만들어주는 건 2번 JSP. 그런데 요청 주소가 안 바뀌어요. 이거는 포워드 방식. 네. 맞습니다. 대답해 주신 분 맞고요. 리다이렉트 방식은 요청 주소가 바뀌어버리는 게 리다이렉트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그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거는 서블릿이 처리를 하고요. 서블릿에서 JSP로 리다이렉트를 해버리면 포워드나 리다이렉트를 하면 돼요. 포워드나 리다이렉트로 그 리퀘스트를 전달을 해버리면 JSP에서는 HTML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HTML이 이렇게 응답으로 내려가겠죠. 자, 우선 이 구조를 먼저 만들게요. 이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이렇게 돌아가게끔 리퀘스트 보내면 서블릿이 전달받고 JSP를 호출해서 JSP가 HTML을 만들어서 리스폰스 보내는 여기까지를 만들어야 이제 그 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화면에 뭔가 그리는 것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할 거는 여기, 요렇게까지를 먼저 할 거예요. 여기까지를. 서블릿 클래스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자, 서블릿 클래스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바 리소스 src 밑에서 패키지를 먼저 만들게요. New 패키지. 프로젝트 뷰, 익스플로러 뷰로 보시면 이렇게 패키지 바로 보실 수 있으세요. 패키지 이름은 as.web. 그리고 컨트롤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네, 패키지 이름입니다. as.web. 컨트롤러. 얘랑 같은 레벨이에요. 레벨입니다. src 밑에서 만들었어요. src 밑에서. 뭔가 좀 이상하죠? 이클립스가 이런 게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자동으로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좀 이상하죠. 자, 컨트롤러 밑에서요. 오른쪽 클릭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만들 거냐면 서블릿을 먼저 만들 거예요. 서블릿 이름은 뭐라고 할 거냐면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클래스 이름이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모든 요청을 다 처리를 할 거예요. 상속받는 클래스는 자바 X 서블릿, HTTP 서블릿을 상속받으면 되고요. 컨트롤러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서 만들 거예요. 자, 넥스트 하시고요. 이름 부분 변경을 할게요. 소문자로 변경하겠습니다. F자만. 제일 앞에 F만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일단 얘는 놔둘게요. 얘는 일단 놔두는데 나중에 변경할 겁니다. 우리 소스 코드에서 변경을 해버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 하시고요. 우리가 그동안 여기서 변경 없이 그냥 생성자 만들고 abstract 메서드 생성하고 doget, dopost 만들어라 이렇게 했었죠. 자, 여기에서 오늘은요.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와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서블릿 메서드인데요. init과 서비스만 만들어 놓고요. 여기는 그대로 하고 사실 컨스트럭터도 필요가 없긴 한데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 지워버렸어요. 두 개 지워버렸고 두 포스트 지워버렸어요. 아마 제가 설명 한번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서비스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다른 메서드를 호출한다. 요청 방식이 get 방식이면 do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청 방식이 만약에 포스트 방식이다. 그러면 do post를 호출하는 거다.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do get이나 do post를 오버라이드를 하면 그런 그 처리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비스 자체를 직접 만들어 버려도 돼요.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서 do get이나 do post를 호출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HTML을 만들어서 리턴을 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만든 서비스 메서드에서 do get을 호출하게끔 하거나 do post를 호출하게끔 만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finish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우선 패키지 선언문이 들어가고요. 패키지 선언문이 들어가고 edge.web.controller 이 패키지 이름이 아까 이 그림에서 컨트롤러 비즈니스 퍼시스턴스 여기 요 이름대로 저희가 그 패키지 이름들을 만들 거예요. 패키지 이름들을 만들고 그 패키지 안에 그런 기능들을 담당하는 클래스들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문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 확장하면 임포트문이 보이실 거예요. 이 클래스에서 사용되는 패키지들, 클래스 이름들, 인터페이스 이름들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블릿에 대한 설정을 하고 있죠.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클래스 이름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걸 설정하고 있고요. 이거 엔터 쳐도 됩니다. 한 줄에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어떤 URL들을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이라고 하는 서블릿 클래스는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URL 주소들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일종의 변수 선언과 변수의 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변수 선언, 변수의 값을 저장 이렇게 하는 건데 네임은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거고요. 서블릿의 이름이니까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거고 URL 패턴은 저장하는 타입이 무엇일까요? 이거 자바 코드예요. 자바 코드에서 중괄호가 있고 이렇게 문자열이 있어요. 이거 뭘까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무슨 타입일까요? 이해가 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앞에 뭐라고 해야 돼? 이 앞에. 뭐라고 선언해야 돼? 무슨 배열? 스트링. 배열이라고 선언해야죠. 그렇죠? 이거 배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A라고 하는 문자열, ABC라고 하는 문자열, ABCD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변수 선언할 때 스트링 배열이라고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문자열 배열이에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여쭤봤나요? 그죠? 이거 문자열 배열이에요. 문자열.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서블릿이 처리할 수 있는 URL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URL들을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여러 개의 URL들을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매핑 시켜주는 게 뭐냐면 URL 패턴이에요. 우리는 이제까지 URL 패턴에 그 URL을 하나만 썼었죠. 하나만 썼었는데 사실은 하나의 서블릿이 2개 이상의 URL들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요청 URL을.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배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배열. 문자열들의 배열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비어있는 문자열 하나. 그 다음에 보드로 시작하는 문자열들. 그 다음에 유저로 시작하는 문자열들. 이렇게 만들 거예요. 요거는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을 위해서. 자, 이거는 뭐냐면 비어있는 문자열을 주는 거는 어떤 URL 주소가 들어왔을 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http localhost 뭐 아니면은 그 주소가 있겠죠. 뭐 192, 뭐 168, 뭐 31점, 뭐 31, 뭐 이런 식으로 주소가 있을 거고 포트 번호가 있을 거고요. 포트 번호가 있을 거고 여기까지는 뭐냐면 요청 주소, 요청 서버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오냐면 JSP 우리 지금 몇 번이냐면 4번이죠. 4번. 아, 5번인가요? 4번인가요? 5번이죠. 5번. 네.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를 컨텍스트 루트라고 부르죠. 그죠? 컨텍스트 루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 이 주소를 이렇게 비어있는 문자로 요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요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렇게 들어오는 거. 요렇게 들어오는 요청 주소를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 비어있는 문자예요. 비어있는 문자열.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거는 뭘까요? 뒤쪽에 있는 거는 여기에 보드라고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보드에서 뭐 A.JSP를 보내주세요. B.JSP를 보내주세요. 아니면은 뭐 C를 보내주세요. 이런 모든 URL을 다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그럼 세 번째도 아시겠죠? 세 번째는 여기까지가 그 컨텍스트 루트 다음에 유저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떤 주소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 이게 첫 번째 패턴, 그 다음 두 번째 패턴, 점점점, 그 다음에 세 번째 패턴, 유저. 이런 모든 패턴들을 처리하는 이런 패턴으로 들어오면 전부 다 이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처리하겠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배열인 거예요. 변수 이름이 뒤쪽에 S가 붙어 있는 거예요. URL 패턴이 아니라 패턴즈. 그러니까 패턴이 여러 개, 요런 패턴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은 HTTP 서블릿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만약에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만드시면 되고 자, 우리가 오버라이드 하겠다는 거 무엇 오버라이드 하겠다고 했어요? init 서비스. 그죠? init은 서블릿 컨피그라고 하는 변수를 전달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서블릿 컨피그라고 하는 그 객체 안에 서블릿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코딩 타입 같은 거를 미리 지정해 놓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저장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라. 뭐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는 저희가 나중에 뭔가 처리를 할 거예요. 처리를 할 거고 자, 밑에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가 뭐냐면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이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가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죠. 리퀘스트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 리스폰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서블릿 처리해라 라고 와스 웹서버가 있겠죠. 와스 웹서버가 이 리퀘스트에 해당하는 아까 우리가 매핑 시켜놓은 거 있죠. 해당하는 서블릿 클래스를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서블릿 클래스를 찾아서 이 서블릿 클래스에 있는 서비스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에 대한 모든 정보는 여기 있어.
그 다음에 리스폰스 할 때 필요한 객체 메서드는 다 여기 있어 하고서 서블릿 클래스한테 넘겨주는 거죠. 이런 리퀘스트를 받았고 리스폰스 할 때는 이런 거를 이용하면 돼 하고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서블릿 클래스는 그 자기가 전달받은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가지고서 응답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서비스가 자동으로 두 개수를 호출해주고 있었고 자동으로 두 포스트를 호출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오버라이드를 안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오버라이드를 해주면 실제로 처리가 됩니다. 네. 두 포스트를 만들지 않아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걸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투두를 없앨게요. 여기는 투두를 없애고요. 일단 프린트문 먼저 하나 넣을까요? 프린트문 하나를 넣을게요. 프린트문 하나를 넣고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만든 클래스 이름 위쪽에 이름 있었죠? 이 이름 복사 좀 할게요.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 그래서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이라고 하고 무슨 메서드예요? 서비스 메서드죠. 메서드 호출 됐습니다. 라고 요거 하나만 딱 넣을게요. 자, 일단 얘가 처리가 되는지를 우리가 실행을 해봐야 돼요. run as를 한번 하셔야 돼요. 서블릿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아직 서버에 보면 서버에 JSP 5번 올라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배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른쪽 클릭, run as, run on server, 그리고 finish. 그러면 서버가 시작이 되면서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아직은 아무것도 없죠. 바디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HTML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HTML 안 만들었으니까 바디가 내려갈 게 없어요. 내려갈 게 없고 보시면 이게 호출이 돼야 돼요.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에 서비스 메서드가 호출됐다. 아, 맞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개시나 두 포스트가 호출되기 전에 먼저 호출되는 메서드가 서비스 메서드. 이니시라고 하는 메서드에 대한 설명을 이거는요. 이거는 서블릿 클래스가 서블릿 클래스 객체가 생성될 때 이렇게 was라고 할게요. was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서블릿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해요. 생성할 때 딱 한 번 호출해요. 생성할 때 그 호출하는 메서드예요. 이닛은 딱 한 번 호출됩니다. 그러니까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되고요. 생성자는 언제 호출되냐면 웹서버가 시작이 될 때, 그리고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메서드를 호출하려면 객체부터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한 번 호출을 해요. 만약에 객체가 생성되어져 있으면 호출하지 않아요. 객체가 생성되어져 있지 않으면 호출하는 거고요. 객체가 생성되어 있으면 호출하지 않아요. 이닛도 마찬가지예요. 이닛도 생성자를 호출한 다음에 한 번 딱 호출해요. 한 번. 더 이상 호출하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어플리케이션 was가 종료될 때까지 더 이상은 호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서블릿에 관련된 어떤 환경 설정들을 해주시면 돼요. 서블릿과 관련된 그 첫촉에서 그 초기화 작업만 해주시면 돼요. 이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만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여기 투두 남겨둔 거죠. 여기
나중에 이런 일을 할 거다. 이런 일을 할 거다 남겨둔 거고요. 자, 서비스 메서드는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올 때마다 클라이언트에서 여기서는 한 번 호출하는 메소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올 때마다 여기 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호출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 번 호출될 수 있다는 얘기야. 요청이 올 때마다 was가 호출하는 메소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was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was가 호출해주는 메소드.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HTML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리퀘스트에서 get writer에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일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할 거다? JSP로 forward나 뭐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다 라고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리퀘스트가 도달했으면 리퀘스트 안에 리퀘스트 파라미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리퀘스트 파라미터들이 맞습니까? 네. 뭐 get 방식이든 포스트 방식이든 리퀘스트 파라미터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값들이 한글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를 하려면 한글 처리를 잘 해줘야 되겠죠. 그게 set 캐릭터 인코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요청 파라미터가 있는데 리퀘스트 파라미터. 요청 파라미터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 한글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파라미터 리퀘스트 있잖아요. 리퀘스트. 그래서 리퀘스트 set 캐릭터 인코딩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뭐 UTF 이렇게 한 번 딱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이 리퀘스트 객체가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거를 오늘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리퀘스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그 중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정보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URL이에요. URL. 리퀘스트 g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들을 찾아보세요. g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들을 찾아보시면은요. 여기에 get request URL이 있고요. URI가 있어요. get request URI가 있고요. get request URL이 있어요. URL부터 볼까요? URL은 리턴 타입이 스트링 버퍼라고 되어 있어요. 스트링 버퍼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스트링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스트링 URL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리퀘스트 URL을 사용하고 싶으시면은요. 리턴 타입 바꾸셔야 돼요. 뭐라고? 스트링 버퍼라고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저거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사 여기에는 request
URL 이렇게 하고요. 옆에다가 붙여주면 되겠죠. URL 이렇게 붙이시면 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볼까요?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아까 서버가 새로 시작이 됐을 거고요.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만 해보세요.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요. 그냥 주소 줄여서 JSP 5번. 이게 컨텍스트 루트죠. 컨텍스트 루트. 그렇죠? 이것만 새로 고침. 뭐 화면이 바뀌는 건 없으니까 중요한 건 없고요. 로그 보세요. 로그.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ttp localhost 8181 JSP 5번. 이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URL이에요. URL. 아시겠죠? 자, 그럼 아까 뭐가 있었냐면 URI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그것 좀 한번 볼게요. 그거는 스트링 타입이었을 거예요. URI라고 하는 게 있었을 텐데 request get request URI 자, 이것도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request URI 라고 하시고요. 여기다가 URI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되신 분들은요. 되신 분들은 아까 웹페이지에서 새로 고침만 하시면 돼요. 새로 고침하시고 콘솔 창에 찍힌 거를 보세요. 콘솔 창에 찍힌 거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 전체가 URL, 전체가 URL. URI는 어디? 여기 컨텍스트 루트부터 그 뒤쪽.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URI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 보면 URL이라고 하는 거는요. URL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앞에 HTTP가 붙어 있죠. HTTP 저거를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있죠. 이게 서버 주소 혹은 서버 이름이에요. 따따따 다음 점 net 따따따 네이버닷컴 따따따 구글닷컴 이렇게 이름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름 대신에 IP 주소를 직접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IP 주소를 직접 알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 IP 주소에 1:1 매핑되어 있는 회사 도메인 주소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버 주소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포트 번호가 나와요. 포트. 이 포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웹 서비스로 접속하기 위한 문. 웹 서비스마다 나는 뭐 80 포트로 들어가야 돼, 8181 포트로 들어가야 돼, 이런 그 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에 대한 번호가 포트 번호. 포트 번호. 그 다음 여기 그 다음이 URI예요. 여기까지 프로토콜과 HTTP 프로토콜 서버 이름, 그 다음에 8181 포트 번호. 그 뒤쪽에 붙어 있는 게 URI. 여기서부터가 URI가 되는 거예요. 이 URI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컨텍스트 루트와 쿼리 스트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URL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로그로 이거를 확인한 거예요. 로그로 이걸 확인한 거고요. 그럼 컨텍스트 루트도 볼게요. 그럼 스트링 컨텍스트 패스라고 해볼게요.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에 get 컨텍스트 패스가 있어요. g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들 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출력해 볼게요. 이게 제가 여기서 컨텍스트 루트라고 얘기했었던
컨텍스트 패스라고 할까요? 컨텍스트 패스. 컨텍스트 패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로 고침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 보시면 똑같이 나오죠. URI랑 컨텍스트 패스가 똑같아 보여. 하나가 다른 게 뭐냐, 뒤쪽에 슬래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 제일 뒤쪽에 더 붙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URL은 이 뒤쪽에 뭔가 더 붙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URI에서는 뒤에 뭔가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고, 컨텍스트 패스는 딱 여기까지다라고. 이게 이 차이점이에요. 뒤쪽에 슬래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URL 주소를 좀 바꿔볼게요. 주소줄에서 여기를요. 이렇게 해볼게요. 보드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할 건데 메인이라고 할까요? 메인. 자, 그냥 아무렇게나 넣은 거예요. 대신에 여기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서버 이름과 포트 번호, 컨텍스트 패스까지는 유지를 하고 보드 메인이라고 더 추가를 했어요. 아까 우리 컨트롤러는 보드가 들어가 있는 앞에 보드 컨텍스트 루트 다음에 보드만 들어가 있으면 뒤쪽은 뭐가 되든 상관없이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렇게 세팅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팅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엔터 해보세요. 엔터. 여기 404가 발생하면 안 돼요. 비어있는 화면이 나와야 돼요. 비어있는 화면이 나와야 되고, 자, 볼까요? URL, URI, 패스, 컨텍스트 패스의 차이점. 이제 URL과 URI와 컨텍스트 패스의 차이점 아시겠죠? 프로토콜과 서버 이름과 포트 번호, 그 다음에 컨텍스트 루트, 그 이하 주소들, 이 전체를 URL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전체를 URL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 부분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에서 프로토콜, 서버, 포트 번호를 제외한 뒤쪽 부분을 URI라고 부르는 거예요. 컨텍스트 루트와 그 이하의 주소들과 만약에 쿼리 스트링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쿼리 스트링들까지 그런 것들까지를 전부 다 URI라고 하는 거고요. 컨텍스트 패스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웹 서비스가 시작하는 폴더, 거기를 컨텍스트 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는 요거까지 해야 되겠네요. 컨텍스트 패스와 그 다음에 하위 주소 그리고 쿼리 스트링까지. 그래서 URL과 URI와 컨텍스트 패스 등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원래는 여기에서 HTML을 만들어서 보내면 돼요. HTML을 만들어서 보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하겠다? JSP로 보내서 JSP에서 HTML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바 클래스에서 HTML을 만드는 건 너무나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면 안 돼요. 그죠? 아까 그림에서 이런 그림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든 건 여기까지를 만들었어요.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리퀘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서블릿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무엇을 하겠다? JSP를 만들어 주겠다예요. 그럼 JSP가 HTML을 만들어서 응답을 보내겠다.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만 만들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서블릿이 JSP로 요청을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요청을 이동시키는 방법 아까 뭐라 그랬어요? forward와 redirect. 여기서는 forward를 시킬 거예요. 자, 리퀘스트를 요청을 이동시킬 거예요. 이동시킬 때에는 무슨 방식이 있냐면 forward 방식이나 redirect 방식이 있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할 거예요. 일단은 무엇을 사용할 거냐면 forward를 사용할 겁니다. 자, forward를 사용하실 때에는 request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request에서 무엇을 찾죠? forward 할 때? request dispatcher예요. request dispatcher를 찾아야 돼요. 어디로 이동할 거냐? index.jsp로 이동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느 페이지로 이동할 거냐라고 하는 request dispatcher를 먼저 찾은 다음에 여기에서 무슨 메서드 호출하는데요? 여기에서 forward 메서드를 호출하면 되죠. 이때 request와 response를 전달하시면 되고요. 이거 전에는 두 줄로 나눠서 썼었죠. get request dispatcher 하고 변수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변수에서 forward 메서드 호출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index.jsp로 보내겠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여기에서 주소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인으로 여기죠. 로컬호스트 8181 다음에 컨텍스트 루트까지만 하고서 요청을 보내볼게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왜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무엇을 못 찾아요? index.jsp를 못 찾아요. index.jsp를 못 찾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리프레젠테이션을 못 만들었으니까 JSP 파일이 없으니까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동작이 된 거죠. 리퀘스트가 전달이 됐고 컨트롤러가 그 리퀘스트를 제대로 파악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JSP로 포워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JSP가 없기 때문에 WAS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JSP 못 찾겠어요 라고 한 거죠. JSP만 만들면 리스폰스를 보낼 수 있죠.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다 만들면 될까요? 웹앱 밑에다가. 웹앱 밑에다가 오른쪽 클릭, New, JSP가 바로 보이죠? JSP. 이름은 뭐라고 만들면 돼요?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인덱스라고 하기로 했죠. index.jsp 하고서 finish. 자, 우리 요거 나중에 조금 좀 고칠게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자, 여기는 MVC라고 할게요. MVC. 일단은 H1. 나중에 조금 고치고요. 메인 페이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 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자, 이제 우리는 컨트롤러 클래스가 생겼고요. 컨트롤러 클래스가 생겼고 모델 클래스도 생겼고요. 인터넷이 좀 안 되나? 웹에 저기 뷰도 생겼어요.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가 전부 다 생겼습니다. 혹시 잘 들리세요? 집에 계신 분들? 안 들리시나요? 끊겼다 들렸다 끊겼다 들렸다 그래요.
지금 아까 그 인터넷이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게 좀 뜨더라고요. 네. 학원 네트워크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 테스트 여기까지만 테스트 하고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는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모델이 만들어졌고 컨트롤러 만들었고 뷰를 만든 상태예요. 리퀘스트 들어오고 포워딩하고 리스폰스 보내는 거를 테스트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디서 하면 될까요? 아까 여기 메인에서 엔터. 메인 페이지가 떠야 돼요. 여기까지가 나오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우리가 서블릿 클래스는 딱 하나 만들었어요. 서블릿 클래스는 딱 하나 만들었고요.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이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은 이런 패턴에, 그러니까 얘는 컨텍스트 루트를 의미를 하고요. 얘는 컨텍스트 루트 밑에 보드를 시작하는 URL, 얘는 컨텍스트 루트 밑에 유저라고 시작하는 패턴들을 처리하겠다라고 여기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설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서비스 메서드에서 밑에 서비스 메서드가 있어요. 서비스 메서드에서 요청을 JSP로 포워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index.jsp가 보여주는 내용이 화면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